그러면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하실 박은주 박사님은 현재 창덕여자종합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를 하셨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석사이십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뇌교육학과 박사이십니다. 논문으로는 중학생의 뇌교육 기반 체인지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연구, 뇌교육 프로그램이 학업적 동기와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학습자 주도성을 촉진하는 뇌교육 기반 체인지 메이커 수업 사례이며 강의 내용은 첫 번째 체인지 메이커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 두 번째,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란 뇌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모신 박은주 박사님 화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소개받은 현재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서울시 교육청 1호 미래학교 창덕여중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주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학습 주제가 학습자 주도성을 촉진하는 뇌교육 기반 체인지메이커 수업 사례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미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미래 수업의 어떤 사례로서 제가 이제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오늘은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많다고 해서 이제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에서 조금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당신은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면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채팅창에 예, 아니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대답을 남겨주시고요.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모토가 뇌로부터 시작하는 변화, 또 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선택으로 원하는 가치 있는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논문으로 썼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많은 부분 수업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그 수업에 크게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체인지 메이커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체인지 메이커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체인지 메이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분이신데 비영리 법인 아쇼카를 만든 분이시고 기업가라 그러면 우리가 사사로이 개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회의 공익적인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사회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에 크게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가를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적 혁신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분이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혁신가를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라는 재단은 1981년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도의 어떤 그 불합리하고 힘든 어떤 사회의 어떤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갔던 사람을 아쇼카 펠로우에서 이제 제1의 체인지 메이커로 지정하면서 이게 후원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런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보니까 청소년기에 뭔가를 시도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1996년도부터 그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부분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조직하고 펼치고 계신데 이분의 모토가 Everyone a Change Maker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가 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힐링 소사이어티의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토랑 너무나 일치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도 또 제가 체인지 메이커가 더 관심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적 혁신가를 부르는 말에서 시작이 됐지만 누구나 사회에 좋은 변화를 누구나 좋은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교육부 블로그에서 따온 거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도 우리나라도 2005년도부터 아쇼카 그 뉴스벤처가 들어오면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전국에 퍼지게 됐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저 또한 3기인가 교육을 받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과 또는 동아리 또는 또 외부 활동 형태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해오고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육부 내에서도 이런 블로그도 생기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체인지 메이커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체인지 메이커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어떤 변화냐 하면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문제, 내 주변의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고 이 체인지 메이커 활동이 아주 소소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질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체인지 메이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인지 메이커 교육은 요 모토 아래 Everyone a change maker, 그다음 We can make the world better 이 두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 발견, 해결책 찾기, 실행하기, 퍼뜨리기에서 그 4단계 절차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체인지 메이커 절차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 절차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이전에 중고연합 동아리, 체인지메이커 동아리를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 절차만을 계속 반복했을 때 좀 더 아이들이 내가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어떤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느냐 그런 마인드셋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그런 한계점이 느껴지고 또 기존의 그 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제가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는 그럼 뭐냐? 아까 제가 체인지 메이커가 그냥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창의성도 중요하고 굉장히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체인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실제 행동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문제를 포착해서 관심 있는 문제를 포착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고 그걸 널리 알려나가고 하는 그 이전의 절차 중심의 어떤 체인지 메이커 그 포맷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아이들이 실제로 그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점점점 자기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에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또 중학교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또 그 긍정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내 거 말고 또 주변을 이롭게 하는 뭔가를 하라 이러는 게 아이들한테 관심사를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뇌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뇌를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깨달음,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선택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일반적인 체인지 메이커가 이렇게 내가 있고 정말 실제 행동으로 세상을 바꿔 나간다라는 약간 나의 주체, 그다음에 세상을 객체로 보고 바꿔 나간다는 어떤 관점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는 실제로 변화를 창조하는 건 맞는데 그 변화를 창조하는 어떤
더 근원적인 부분을 다룬 거죠. 내가 실제 행동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나의 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뇌의 변화, 내가 선택해서 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뇌가 또 나를 변화시키고 이 상호작용 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령 당신은 의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뭔지를 알고 의사를 선택을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뭐 이렇게 자격도 받고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뭐 교사입니까? 당신은 피아니스트입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당신은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교사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가 뭔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인지 메이커가 하는 행동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면화돼서 결국은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수업으로 담았는데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되기 위해서 이전의 체인지 메이커는 여기 보면 요 실천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이 주로 다루는 역량이 네 번째 단계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제가 중학생 대상으로 한 뇌교육 기반 체인지 메이커, 즉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는 두뇌 상태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상호 연결성에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상태 체크가 끝나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나를 확장시키는 거죠. 내가 그냥 나 하나의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나랑 내 주변의 사람, 나랑 내 주변의 환경, 나랑 내 주변의 생명들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연결성에 대한 어떤 그런 수업을 하고 요즘에는 또 생태학적 견해 이게 뭐 생태학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 변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잠깐만요. 안 넘어가네요. 이 부분이 뇌교육 기반이라고 하는 거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의 원천은 내가 바뀌고 싶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가 바뀌는 걸 근원으로 해서 나의 중심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강조해서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크게 아까 그 네 단계가 있었는데 두뇌 맞춤인 자기 탐색 부분의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자기 탐색 부분의 수업 뭐 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수업 어떤 그 단계를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수업 안내 다음에 두뇌 특성 이해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뇌 특성 이해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성장 마인드셋 알아보기,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 선택하기, 그 다음에 자기 선언하기 이렇게 해서 두뇌의 특성에는 여러분들 뭐 두뇌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할 게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일단 관심을 가지면 이름부터 알잖아요. 간단한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뭐 기본 특성, 작심삼일의 뇌, 호기심의 뇌,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뇌에서 많이 제가 어차피 교실 수업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뇌 기본 특성 중에서도 작심삼일의 뇌, 그다음에 호기심의 뇌 이게 되게 뇌는 되게 새로운 거 좋아한다. 근데 뇌는 근데 새로운 거 시작하면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를 설정해서 해 나갈 때 중요한 거 2개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뇌의 전략 뭐 이런 걸 두뇌 특성에서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해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뒤로 넘어가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럼 선택할 거냐 선택을 하게 하고 선언을 하게 해서 이제 자기 탐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를 확장해서 실제로 실습하는 그런 수업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일상 연계 활동이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한 거라 그러면 오른쪽에 이 부분은 학교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방과 후나 집에 가서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항상 너 체인지 메이커야? 그러니까 체인지 메이커라는 뜻이 처음에는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체인지 메이커야 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가 체인지 메이커가 뭐라는 걸 점점 알아가면서 그 질문에 답하고 자기 탐색 이후에 이제 색상 연결로 들어가면 네가 최근에 체인지 메이커로서 만든 변화가 뭔지 한번 예를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자기 일상으로 가서 내가 체인지 메이커인가? 내가 체인지 메이커로서 뭘 하고 있지?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자각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선택하게 하는데 그 중요한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차 시 두뇌 이해하기의 PPT라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잠깐 활용했던 PPT인데요. 뭐 최소한 자네오나 저는 학습 목표를 말해주고 나면 뭐 이런 걸 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두뇌 구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뇌세포 시냅스 알고 계실 거고 신경 가소성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두뇌의 특성 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저는 여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요 부분을 로저 베니스트 1말 4분표 깨기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실제적인 예로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왜 도그마에 빠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거가 깨지기 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다.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깬다. 이런 거 이제 사례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상이나 생각은 추상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뇌 운동 피질이 늘어나고 바뀐다라든지 해마가 바뀐다라는 뇌세포가 늘어난다를 하는 그런 실험 사례를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세나 행동 자체도 호르몬을 바꾼다라는 거 지금도 유튜브에 김경일 박사가 말하는 자신감을 금방 하는 이런 찾아보시면 그 자세를 했을 때랑 이렇게 아주 소심한 자세를 했을 때랑 호르몬이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뿐만 아니라 자세, 행동, 운동도 뇌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또 운동하고 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에 의미, 기억과 망각, 장기 기억, 저장 과제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목표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뇌의 목표 지향성이 있죠. 뇌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가질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좋은 성취를 이뤄내거든. 실제로 그게 뇌의 특성인데 그걸 알고 할 때랑 모르고 할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두뇌의 특성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잘 써먹어라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네가 지금 네 상태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지 않냐. 앞으로 계속 성장, 변화할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가? 너는 어떤 식의 변화를 원하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앞으로 이왕이면 앞에 두뇌의 특성을 이해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할 때 목표를 잡고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면 훨씬 더 잘 된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 그러면 너희들 뭔가 변화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
변화를 창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예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 준비해 보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원하는 변화가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또 예시를 줘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취업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다이어트도 좋고 운동도 좋고 공부도 좋고 뭐 자기가 이렇게 취미 활동도 좋고 아니면 기능적인 뭐 이렇게 영어의 무슨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악기의 무슨 부분 아주 기능적인 것도 좋고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네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서희 뭐 과학에서 조작적 정의 이런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그러니까 그 성취한 거 결과를 어떻게 목표를 성취하고 또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를 상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선언할 준비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할 때 제가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두뇌의 특성 중에 제가 또 작심삼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맨날 중간에 하다가 저는 그만 중간에 흐지부지에 되고 못해서 저 원래 이런 능력이 없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어떤 몇 번의 그런 몇 번도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의 어떤 실패로 그냥 자기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냥 소심하게 가라앉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분명히 하다가 두세 번 또는 2, 3일 지나면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는 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데 작심삼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일 만에 관두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다라는 게 뇌는 그 진화적으로 새로운 거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정해진 어떤 한정된 에너지원으로 내 유기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호기심에 확 하지만 내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뇌는 쳐낸다, 사라진다. 그거가 당연한 거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 아까 제가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냅스의 형성 과정을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계속 반복하면 시냅스가 생기고 강화되고요. 그 뇌세포의 연결, 신호 안 쓰면 약해지고 더 안 쓰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만약에 네가 정말 그게 원하는 변화라 그러면 반복하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작심삼일이 온다. 니는 모르고 있지 않고 알고 있다. 근데 그 순간 너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뇌교육의 핵심이죠. 뇌교육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 나를 보게 되면서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3일마다 작심을 하든 뭐를 하든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전에는 한 번 하고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애들이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 아이구나 하고 이쪽으로 빠져버렸다 그러면 실패하는 건 선생님이 당연하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하겠다를 선택할 거야. 또 안 돼. 해도 하겠다를 선택할 거야. 하다 보면 이제 성공하는 그런 이게 좀 되는 것 같네라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계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네가 그럼 나중에 변화를 성공적으로 선생님 정말 이뤘어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잘했다 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겠느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메타인지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하는 저는 기회를 제공을 한 거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질문을 던져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들이 더 해 나가는 사례들을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뭐 이 정도는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기존에도 실패를 했다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을 하면 두렵거나 하여튼
선생님은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막상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냐 부분을 좀 더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다음 차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표 지향성인데요. 목표 지향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남보다 잘났어. 내가 정말 잘해. 유능해.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관점은 남이 뭐라 하건 말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어떤 역량을 능력을 이루어냈냐, 성장을 했냐, 숙달을 시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찾아보면 수행 목표랑 학습 목표보다는 숙달 목표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숙달 목표에서 얼마나 숙달이 되냐, 뭐 이런 건데 수행 목표는 배움의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로 타인이 인정해 주잖아요. 외부의 어떤 칭찬. 그래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러죠. 마음고라모래해서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 성적 잘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 목표, 학습 목표는 특히 양육자가 어떤 식으로 학습자를 피드백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너 1등 했어? 그래서 너 상 받았어? 그래서 너 이제 뭐 이렇게 100점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행 목표 지향성의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과정을 칭찬하고 이 노력을 칭찬하고 뭔가 변화의 시도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는 이제 학습 목표의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좋은 건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수행 목표가 좋아요. 수행 목표는 뭔가 목표에 대해서 도전하고 수행하고 하는 거 좋은데 수행 목표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못할 것 같거나 한번 실패에 부딪히면 다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남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실패를 하면 나의 약점을 보이게 되니까 회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계속 실패 없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성장해요. 수행 목표가. 아주 그냥 단시간에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데 실패를 겪을 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수행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존감이라기보다 자존심을 가지게 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안 내려고 조금만 힘들거나 이러면 회피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화학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고 화학 시험을 보는데 화학 시험을 보면 B도 못 나오고 B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시험을 안 보고 F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F 받았지. 나는 원래 하면 잘하는데 안 봤으니까 F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행 목표 경향성이 강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화학 공부를 F 받아가지고 3학년 때 전공과 화학과 애들이랑 다시 받아가지고 C인가 D인가 오히려 더 못 받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요. 쌤 옛날에 되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되게 중요했고 나 원래 이렇게 역량 있는 사람인데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가지고 내가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해서 못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학습 목표는 어차피 새로운 역량을 내가 이렇게 성취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면 뼈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안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드는데 이 학습 목표, 숙달 목표 지향성의 사람들은 그 부분이 좀 덜하고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장의 디딤돌로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양육자 피드백도 네가 이번에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다. 이 부분 읽지 마라.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점프하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나중에 분명히 결과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 거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수행 목표, 학습 목표 부분을 아이들한테는 실제적인 상황을 제가 디테일하게 더 안내를 해주고요.
수행 목표 지향인 것 같냐, 학습 목표 지향인 것 같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80%가 수행 목표예요. 80%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80%가 수행 목표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엄마한테 시험,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지. 변화하고 싶지.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 걔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한 거지.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공부머리가 없잖아. 걔는 노력 조금만 해도 공부 잘한단 말이야. 나는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수행 목표 지향성 아이들이. 반면에 학습 목표, 숙달 목표 지향성 아이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좋은 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애, 나쁜 애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또 뇌교육의 핵심이잖아요. 그 뇌교육의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아이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아이들에게 내가 현재 수행 목표 고정 마인드셋은 기존의 내 주변에 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부분에 오리엔트돼서 그랬다. 현재 80%는 그랬다고 했으니까. 근데 꿀 수 있다. 알면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알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뭐가 뭔지 몰라. 맨날 헷갈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수행 목표인지 학습 목표인지 뭐 헷갈리는데, 내가 분명하게 수행 목표인 거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 상태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럼 학습 목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미래학교 수업은 제가 막 강의식 수업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런 거 있다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뭐 그런 앱 서피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하나씩 한 명씩 불러서 1대1 피드백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별 맞춤으로 그러면 너 선택할 수 있어? 선택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래부터 이제 목표 설정부터 다시 제가 또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실패할 용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가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랄까, 다시 일어서는 걸 활력성, 그러니까 다시 재기하는 걸 이렇게 하지 않는 사회잖아요. 가령 제가 이 아이가 특목고를 가고 싶었는데 특목고 입시를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특목고를 갈 그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나는 일반고를 가야 되고 뭔가 또 패배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어디에서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했을 때, 뭐 사업을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든 뭘 해서 실패를 했을 때 애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은, 실패하고 나면 도무지 다시 회복해서 성공하는 그런 그림을 안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안 하려고 하고, 혹시 공부 부분에 대해서도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걸 밖으로 밝혀서 어떻게 해서 그 실패를 개선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꽁꽁 숨기기 바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밑거름이다. 이게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한데 그게 진짜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정말 진지하게 체험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애들이 두려워하고 꽁꽁 싸매고 자기를 안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할 용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학습 목표의 실패 의미에서 현재 네가 생각하는 실패가 뭐냐라는 걸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늘의 수업은 실패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실패를 즐기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야.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학습 목표에 보면 빛나는 실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에게 실패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게 아이들에게 쓰게 하면 아이들은 또 진짜 솔직하게 써내고요. 그다음에 뭐 실패가 두려운 뭐 이런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요 실패를 즐겨라라는 조금 색다른 골프공 쌓기 미션을 하는데, 이게 쿵쿵 떨어져서 이게 청각적으로도 되게 막 이렇게 자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해서 쌓는데 되게 안 쌓일 것 같은데 쌓여요. 이게 2개 쌓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공해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2개 쌓는 거는 거의 다 성공하고요.
세 개 쌓는 거는 반에서 한 세네 명? 또 어떤 특이한 반은 거의 절반 정도가 저기 쌓아서 너희들 이 수업이 어떻게 뭐 이렇게 미리 비밀 수업이 내용이 공포됐냐고 물어본 적도 있긴 한데 대체로 이 아이들 이걸 통해서 일단 활동 자체가 즐거우니까 즐거움이랑 실패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재미있는 활동이고 신기한 활동이고 수업 아닌 것 같고 노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떨어지면 근데 또 실패를 할 때도 그냥 실패를 하지 말고 제가 일부러 우와 실패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와 성공이다 그럴 때 왜 감탄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있잖아요. 언어랑.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제스처, 어떤 즐거움, 환호 이거를 실패랑 연결시켜서 기존의 두려움을 이렇게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 수업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어떤 관점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요즘에 더 빨리 더 많이 실패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그런 뭐 벤처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런 동영상도 보면서 반드시 끝에 성찰, 평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패가 어땠냐, 그다음에 그 경험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그래 실패는 지금 너에게 뭐냐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하고 나면 애들이 실패에 대해서 되게 환호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실패는 마치 금기어로 뭐 망했다, 뭐 실패했다 이런 말은 표현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껏 표현하게 하고 우와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 박수 쳐주고 막 그러게 되니까 그다음에 또 그 핀란드에 보면 실패의 날도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더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아예 국민적으로 실패의 날이 있거든요. 실패를 막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실패한 그 직원들에게 더 이렇게 뭐 인센티브 주고 이런 그런 실패의 날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서 여기 메뉴에도 실패를 축하하는 동영상을 보고 와 이렇게 실패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의외로 어른들에게는 안 신선할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을 진짜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하게 어렸을 때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패를 또 다른 깨달음과 희망으로 보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걸 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보자고 뭐 다짐을 하게 돼. 제가 그냥 일부만 한 건데 저희가 77명 저희가 4개 반 77명인데 77명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서 제가 아이고야 이 친구들이 정말 실패에 대해서 많이 억눌려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숨통을 틔워준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요거 하나랑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 두뇌 특성을 이해하고 성장 마인드셋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너 그럼 선택할래? 그럼 선언해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체인지 메이크다. 뭐 선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아까 일상 연계 학습으로 21일간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천해보자. 우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정말 내가 변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변화가 이런 거고 체인지 메이커가 이런 거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와 잘했다 100점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에서 내가 변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고 이 수업은 만점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21일 동안 두뇌의 특성을 네가 이해한 걸 얼마나 너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기 보면 서피스라고 개인 작은 그 탭 같은 걸 가지고 제가 학습 목표 올려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3, 3, 5, 4, 5,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쓰고 막 설명하고 이런 교실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교실을 나가도 돼요. 허락받고 막 이런 조금 자유로운 교실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두뇌 길들이기 21일간의 여정 해가지고 워크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수행 평가로 제출했습니다. 진로는 실은 점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수행 평가는 평가라고 하면 일단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제목도 네가 지어봐라. 그랬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마일 웃음과 함께 그리는 21일간의 성장 나는 내 뇌의 주인데 뭐 하여튼 아이들마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안쪽 내지를 보면 제가 이제 맨 왼쪽에 여기 보면 여기가 표지고 여기 두 번째가 이제 그 목표 행동을 설정하기 전 목표 설정하기 할 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 장소, 방법 같은 거 다 고민해서 적게 하고 그다음에
했나 안 했나 네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게 하고, 사전에 뭐 준비한지, 그다음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또 어떻게 해결할, 이런 걸 일단은 다 생각해 보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위에는 혹시 이제 중간에 목표가 조금 변경되거나 수정되면 또 기록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제 1일차부터 21일차까지 가는데 3일마다 요렇게 작심삼일 뛰어넘기라는 그 용어를 하나 넣어줬어요. 너 한 3일쯤 되면 하기 싫어질 거야. 3일이 됐는데 하기 싫어지지 않으면 니네가 정말 어우 내내는 굉장히 그 지구력이 있네라고 칭찬해주면 돼. 근데 한 4, 5일쯤 그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하게 하고 체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21일이 끝나고 나면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가 뇌를 따르지 말고 뇌가 나를 따르도록 해. 이게 이제 뇌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내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내 육체가 내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 나의 뇌의 주인이니까 걔가 피곤하 졸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졸리고 싶으면 야 너 깨 하고 네가 명령할 수 있고, 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고 애가 안 움직이면 움직여 하고 네가 명령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뇌의 주인이 된다라는 게 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가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책도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이런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마무리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아이들의 그 목표 설정돼, 그다음에 1주차 돌아보기, 뭐 전체 여정,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그맨 마지막에 선언문까지 한 사례인데, 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한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편안한 거 해 그랬더니 이 친구는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괜찮아, 좋아. 어떤 아이들은 뭐 2시간씩 공부하기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 학교 애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 이런 것도 있고, 책을 하루에 몇 페이지 이상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그래 괜찮아, 아 나 잘났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목표 행동이 진짜 스펙트럼이 다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제가 한 번은 피드백을 했어요. 조금 아니다 싶은 아이들은 다시 빠꾸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해가지고 아까 그거를 21일 동안 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헤들렛에 올려서 이제 요 부분을 저에게 또 피드백 받기로 하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냥 아주 순조롭게 그냥 빠짐없이 다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기 예상한 거잖아. 예상한 건데 패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가 자기한테 준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들면 이걸 하게 되고 이 친구 나중에 끝까지 아주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도 실제로 아이들이 지속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하다가 한 3, 4일 하면 그냥 포기한대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잖아요. 21일 동안 수행평가로 줬더니 아이들이 어쨌든 시험이고 중간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또 이렇게 피드백 체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살짝 강요되니까 하게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네. 예, 그러면서 아까 그래도 다 지나가면 괜찮아 하는 그 친구 몸도 되게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그 부분을 네가 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수행평가가 끝나도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걸 더 추가해서 목표 설정해서 해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는 진짜 이 수행평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고, 어떤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2학년이 중3 올라가기 전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잘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혼자 하면 또 실패하고 나면 계속 실패하고 내가 안 된다라 나는 못하는 아이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못해서 안 하고 안 해서 더 못하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이거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게 좀 몸에 배어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역시 수행평가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이걸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목표 설정하고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뇌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그 선택의 목표 지향성에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네 상태가 어떤지를 자기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부분을 계속 인지하게 해주는 거, 질문을 던져주는 거, 확인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과정이 진짜 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친구들도 나는 내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잘하는 아이들 걸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뭐 200% 성공을 하고 3분의 1 아이들은 끝까지 계속 다른 그 목표를 설정해서 제가 한 달 뒤에 2달 뒤에 계속 알아봤거든요. 추가 설문할 때 약간 희미해지면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평소대로 그렇지만 해내고 있고 프로전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해 나가는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77명 중에 한 20명 넘게 그렇게 해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도 미래학교고 환경이 굉장히 좋고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수업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수업을 잘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이 많지만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지역의 아이들도 와서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꽤 있어요. 그런데도 또 굉장히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또 주도성을 잃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이 아이들이 생기를 찾는 과정은 일단 재미있어야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그 골프공 쌓는 활동을 했던 이유가 아이들한테 일단 저건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누구나도 다 들거든요. 이거 그 소위 우리 학교에도 일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마저도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라고 하는데 쌤 이거 제가 꼭 성공하고 갈 거니까 쉬는 시간까지 하고 가게 해달라고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자전거 계속 실패하다가 탔던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래서 저 그때 제가 자전거 엄청 넘어졌다가 탔는데 그거 떠올랐다.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일진 친구가 그렇게 하고 가서 저도 되게 뿌듯했는데 요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 할 수 있구나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자기를 성찰하게 하면 무기력하고 무덤덤한 아이들도 생기를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그런 아이들이 서서히 생기를 찾아가는 걸 보고 저도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이들이 그러니까 썼던 체인지 메이커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잠재력 있는 사람이다. 어쩜 이렇게 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썼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문을 이건 아무거나 제가 가지고 와서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언문을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써보니까 말로 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 3명 앞에 가서 선언하고 사인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 활동들 학교에서 하니까 또 아이들이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거, 쓴 걸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수업은 거의 한 학기 계속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당신은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우리가 보통 당신은 그러니까 교사입니다. 그럼 교사 자격증 주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지 메이커 자격증을 만들어서 주라고 했어요. 누가 만들어서 주냐? 네가 만들어서 주라고 했어요. 셀프 퍼미션.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미리 캔버스나 캔바나 이런 앱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조금만 들어가서 하면 이런 폼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또 퀄리티가 높으니까 실제로 제가 주민등록증처럼 요거를 플라스틱 주문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나눠줬거든요. 네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거를 잊지 마라. 운전면허 딴 사람도 장롱 면허가 있고 그 면허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체인지 메이커 면허증 네가 스스로 발급한 면허증이긴 하지만 장롱 면허로 할지 앞으로 네 일상생활에 이걸 네가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지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네 선택에 달렸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체인지 메이커 저기 면허증을 나눠주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당신은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네! 그래서 함성을 지르면서 수업을 끝냈었고요.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 수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한테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입니까? 네, 채팅창에 채팅 대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브레인 체인지 메이커로서 이제 또 선택을 하시고 실천하시게 되는 거고요. 대답 안 하시면 또 뭐 그대로 가시는 거고 선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로부터 시작하는 변화, 나는 체인지 메이커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